해외 스마트 시티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굉장히 진부하고 질이 멸렬하며 졸린 오후 시간을 더 졸리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주제인데요. 제가 너무 졸립지 않고자 그래서 약간의 노력을 한 부분이 지금 사실상 해외에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분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까 앞선 분들이 발표를 해주실 때도 뭐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초점을 달리 맞춰서 지금 스마트 시티 안에서 어떻게 민간 기업의 참여가 증대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정부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스마트 시티를 둘러싼 변화라고 제가 되게 좀 지금 보니까 시적으로 써놨는데 이게 앞에 발표에서도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결국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의 어떤 추진 모델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진화를 해나가고 있고 그 진화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는 개념인데요. 조대현 단장님도 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는 거는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센서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고 그 센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생겨나고 그 데이터들이 통합 플랫폼에서 모이고 그 플랫폼 안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다른 자원들을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요즘에 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도시가 단순히 이전에는 그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는 것이 어떤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개념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지금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도시에서 생성되는 거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 도시에 가득 차 있는 거대한 디바이스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혁신을 빠르게 접근하고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혁신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의 삶의 질을 어떻게 제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까지 좀 논의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앞에서 다 나왔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개방형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뭐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교, 개인, 정부 등 다양한 그 주체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이 주체들이 만드는 어떤 혁신 활동 그리고 이 도시에서 쌓여가는 데이터가 하나의 거대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화되는 과정까지가 이제 스마트 시티 개방형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스마트 시티가 플랫폼, 기술, 서비스, 시민 참여, 민간 기업 참여 이런 형태들로 조금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스마트 시티 참여 기업들도 예전에는 통신사들 중심, 인프라 네트워크를 중시하던 시절에 UCT의 어떤 근간을 이루던 통신사들 그리고 뭐 일부 IBM 같은 뭐 솔루션 회사들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만드는데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다면은 요즘에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들을 채울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제 인터넷 대기업들의 참여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아직 굉장히 광범위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하나의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런 변화 하에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두 기업이 구글의 사이드워크랩스 그리고 알리바바 이 두 가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에 맞춰서 국내 스마트 시티 추진 방향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이라는 이제 문건을 보시면은 그 스마트 시티를 신기술 테스트베드 그리고 도시 문제 해결, 혁신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이 잘 나와 있고요. 뭐 그것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처음으로 뭐 정부에서 좀 중점적으로 그 실증 사업들을 시작하는 부분이 뭐 교통, 에너지,
환경, 이런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을 보시면은 좀 이거는 제가 그냥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니고 약간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하에서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일단 배경적으로는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이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육성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도입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참여 주체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 시티에 적용되는 기술이 워낙 요즘에 이슈가 되는 신기술이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을 원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있고 기업으로서도 자신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이제 그것들을 좀 시장화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차원의 전략 이 두 가지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한 민관 협력의 드라이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시티 목표의 변화인데요. 이제 스마트 시티가 방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도시민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도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게 되면서 스마트 시티의 목표가 도시 문제 해결과 신기술 발전 그리고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로 가게 된다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기업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이 새로운 서비스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다거나 거기에 솔루션 회사들이 붙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화를 한다거나 할 때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할 것인지 스마트 시티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배도 필요성이 강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변화들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 건설 주체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일정 정도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미 일정 정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민간 기업들의 입김이 조금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시민이 기획하고 검증하는 새로운 민간 협업 방식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그 의존도가 약간은 증대하고 시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변화하에서 도대체 이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례를 봐야 될까를 조금 생각을 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이 시카고의 Array of Things, AOT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 하에서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구글의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토론토에서의 실험이 있고 알리바바가 중국 항저우시에서 진행했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카고 AOT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미국에서 제출을 한 정부 정책인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의 내용을 조금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앞에서 조대원 단장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스마트 시티 R&D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 추진에 대한 4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IoT 테스트베드 선정 및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 두 번째로는 민간 기술 협력 강화, 세 번째로는 정부의 기존 투자 강화, 네 번째로는 국제 협력 추진이라는 4가지의 전략이 나오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요 투자 영역이 나오는데요. 이 투자 영역으로는 기후, 교통, 공공안전, 서비스 협력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냈고요. 시카고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의 R&D 자금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앙 정부에서 낸 정책을 지방 정부에서 조금 더 고도화하는 작업으로 이제 어레이 오브 띵스를 시작을 했고요. 어레이 오브 띵스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에 미친 듯이 센서를 깔아서
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데이터를 플랫폼화를 하겠다.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뭐 그 지역 내의 기업이나 대학이나 이제 뭐 예, 산학연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그 예, 시민들의 삶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뭐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카고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교통, 범죄, 안전, 예, 이 세 가지에 조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의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이 안에서 이제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개 여부를 주관을 하고 있고요. 연방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에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의 학계민 연구소에서는 센서와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업 파트너는 기술적 조언이나 지원을 진행을 하고 예, 이 기업 파트너로는 뭐 AT&T뿐만이 아니라 뭐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이제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리빙 형태를 통해서 시민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거주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그 시카고의 주요 지역에 데이터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서 그 도시 환경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교통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그 시카고에 소재한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중앙정보 허브로 전송해서 이제 데이터를 디지털을 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석되고 디지털화된 정리된 데이터를 이제 그 지역 내에 뭐 개발자들, 엔지니어들, 정책 기반자,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API 형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저 어레이 오브 싱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맵 형태로 그리고 다른 뭐 이제 API 형태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도 다 접근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개발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점점 서비스의 분야를 늘려나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날씨, 대기, 소음, 범죄, 복지 등의 뭐 정책 수립과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미 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토론토에서 지금 구글 사이드워크 랩스가 진행하고 있는 예, 사이드워크 토론토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구글이 스마트 시티를 뭐 스마트 시티 관련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사실 구글은 이제 그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자회사로 2015년에 예, 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회사로 이제 사이드워크 랩스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자회사들인 뭐 웨이모나 리프트 같은 뭐 다른 회사 자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예. 뉴욕에서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제 뉴욕에서는 링크 NIC 그리고 이건 지금 뭐 런던이나 다른 도시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거리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키오스크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그 키오스크에 이제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데이터를 직접 모을 수 있는 그런 예. 어떤 네트워크 기반의 뭐 네트워크와 센서 기반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구글이 지금 이 사이드워크 랩스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이 토론토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면서부터인데요. 예,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사이드워크 토론토입니다. 사이드워크 토론토는 이제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자금 투자와 솔루션 제공을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캐나다의 연방 정부, 온타리오 주정부, 토론토 시정부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론토의 이제 워터프론트라는 지역, 이스턴 워터프론트 지역을 중심으로 ICT 기반의 모든 최첨단 기술이 집결된 그런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진행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보시면은 예, 이렇습니다. 사이드워크 랩스가 이제
예, 처음에 이제 그 워터프론트 토론토라는 토론토의 도심 재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부 기관이 사업을 입찰을 했고 그 입찰을 하면서 내건 주제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등의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원한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RFP를 냈고 사이드워크랩스에서 이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이드워크랩스가 이제 10월 초에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이드워크랩스에서 하겠다고 우리가 토론토 워터프론트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계획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정말 우리가 꿈에서도 뭐 지금은 꿈에서도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죠. 진짜 모든 지금 구현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간 진짜 미래형 도시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뭐 예,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굉장히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일단 사이드워크랩스는 도시 문제를 발굴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워터프론트 지역의 도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중점적으로 발굴했던 도시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뭐 에너지, 교통,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좀 대표적인 것이 주택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사이드워크랩스에서는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 인프라로서 유비쿼터스 커넥터비티 이제 뭐 단순히 4G, 5G가 아닌 이제 자신들이 여태까지 사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뭐 NB-IoT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도시의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를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네 가지의 어떤 디지털 레이어인 센스, 맵, 모델, 어카운트 이런 디지털 레이어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들을 이제 오픈 API 플랫폼으로 모으고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그 위에 상기돼 있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공공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든다든지 뭐 공유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서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한다든지 뭐 모빌리티에서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공유 차량 서비스들을 통한 어떤 자가 차량 소유량을 낮춰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를 해소를 하겠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계획을 제출을 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건 것이 이제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이드워크랩스를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벡터 인스티튜트라고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설립한 나름 되게 유명한 인공지능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 이미 50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 회사인 알파벳의 캐나다 본부를 이 워터프론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토론토 유니버시티나 이런 로컬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스마트시티 사업의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지역 내에 스타트업 등 신생회사들과의 협업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한 몇 가지 주요 영역이 디지털 경제, 클린테크, 소재 혁신, 로봇 제조, 인공지능 등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좀 거론됐던 업종이 이 사이드워크랩스가 토론토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중점적인 어떤 기술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 토론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사이드워크랩스에서는 약 5,000명의 인력을 수용을 하고 3, 4년 내에 5,000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사이드워크랩스라는 어떤 구글의 자회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토론토에서 이제 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가장 아무래도 첫 번째로 시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이미 그 테스트에 들어간 실험이 바로 저 모빌리티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이제 뭐 공유 차량, 카풀, 자율주행 셔틀, 로봇 운송 등을 활용한 카프리 실험을 이미 그 워터프론트의 퀴사이드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시범 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서 테스트 단계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뭐 에너지 절감 효과나 환경에 뭐 도움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아직 예측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구글이 내세운 그 미래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리프트나 우버풀 같은 카풀, 웨이즈 카풀 같은 그런 공유 서비스들, 공유 차량 서비스들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고 같은 무인 뭐라 그래야 되죠? 무인 슈퍼마켓이나 어쨌든 이제 물류, 로봇을 드론을 이용한 물류 운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도시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보시면은 제가 약간 이거는 뭔가 공공과 민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역이 조금 해체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었던 게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가장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저 도시 내에 하우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싼 코스트로 싼 가격으로 싼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주택 건설에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일환의 하나로 모듈러 주택을 건설하고 모듈러 주택을 건설을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듈러 주택에 맞는 또 도시 구획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까지의 상을 이제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그려내고 있고, 그리고 저 위에 나왔던 것처럼 모빌리티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이제 공유 차량이 발전하고 자율주행 셔틀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주차장으로 기존에 활용되던 용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일단 주차 비용이 높으면은 자가 차량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어떤 공공 용지에서의 주차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작업까지 지금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그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이게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설계하는 미래향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의 대기업이라는 것, 첨단 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한 하나의 대기업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서 그 지역 내에서의 이제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흐름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이드워크 랩스에서도 그 토론토 시정부 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데이터를 마음껏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라는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시민단체나 여러 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죠. 지금 구글의 계획에 따르자면은 결국은 이제 벤치, 사람들이 도보하는 모든 지역,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곳, 자동차, 모든 차량, CCTV에 다 센서가 부착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개인정보 이슈와 연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지금 시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 사이드워크 랩스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사례가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알리바바가 진행을 했던 시티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시티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걸 수도 있지만 일단 항저우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보시면은 아까 조대현 단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천지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미 500여 개의 스마트시티 시범 구역, 시범 도시를 지정을 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벌여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항저우시 같은 경우에는 그 500여 개의 시범 도시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 항저우라는 어떤 그 지방정부 단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누구보다도 앞서서 스마트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 항저우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중국에서 이후에 발전하게 될 스마트시티의 양상이나 어떤 거버넌스가 좀 집약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선도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항저우시에서는 2012년에 스마트 항저우 건설 총체 계획이라는 정책을 내고 2017년에는 디지털 항저우라는 또 정책을 냅니다. 근데 이 2017년에 나온 디지털 항저우 발전 계획을 보시면은 그 안에서 어쨌든 항저우 시내의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공지능 혁신 창업, 오픈 플랫폼 구축, 뭐 관련된 어쩌고 저쩌고 뭐 시범 지역을 구축하고 어쨌든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와 데이터 기반 기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견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브레인도 어떻게 보시면은 이렇게 항저우시에서 가지고 있던 스마트시티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항저우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항저우시의 도시 문제,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도시 문제로 교통을 지적을 합니다. 또 사실 항저우도 이제 너무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이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들을 모집을 했고 그 중에 알리바바가 자신들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이제 교통 관제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시티브레인 프로젝트는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초기의 시작은 항저우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항저우시에서는 어쨌든 모든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도 되게 부처 간 칸막이가 높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항저우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교통 저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11개의 시정부 부문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칸막이를 모두 다 뚫고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리바바에게 사용권을 넘겨주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알리바바는 또 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 컨소시엄을 보시면은 이제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플랫폼과 AI 통합 의사결정 진행을 하고 이 나머지 회사들은 다 로컬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입니다. 이 중에 보시면 유니콘 기업도 뭐 하나 정도 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리고 또 이 컨소시엄의 특징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 관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산업사슬을 그냥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개의 컨소시엄이 모여서 완전히 선단형으로 완벽한 산업사슬을 구축을 해서 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점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서 이미 저 시티브레인 사업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저거를 에너지, 의료 여러 가지 분야로 확대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가장 좀 주의를 해서 보시는 부분이 중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슝안신구라는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인데요. 뭐 이 지역은 이제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몽땅 다 옮겨버리는 새로운 어떤 신도시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건 모토는 AI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무인화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은 이제 블록체인과 AI가 접목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서비스 내역에 보셔도 뭐 알리바바의 금융 관련 자회사인 엔드파이낸셜과 건설 회사인 부동산 회사인 렌자 그리고 중국의 국영은행인 건설은행이
이 흉안신구의 그 공공행정 관리의 일환으로 부동산 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혁신 생태계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자회사나 본사가 모두 이 지역으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 혁신 플랫폼, 스마트 커넥티드카 시범구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베드들을 이 흉안신구 안에 모두 다 몰아 넣으면서 이제 이 지역이 향후 정말 뭐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또 하나의 어떤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이나 혁신 기업의 참여도가 계속해서 증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탑다운 방식에서 사업자가 구글처럼 직접 도시를 기획하고 그리고 어떤 공공부문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로컬 내 협업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에 자연스럽게 스마트 시티 사업을 진행을 하는 혁신 플랫폼,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뭐 스마트 시티 추진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서 도시 혁신에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딜로이트에서 보고서에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여태까지 변화 양상을 보시면은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고, 그것이 좀 더 시민 친화형으로, 그리고 뭐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뭐 설계가 되고 실증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이 민간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그런 고민에 대한 대답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기부터 충분히 거주민과 참여 기업의 의사를 반영한 도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과 서비스별 분류에 따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으로서 스마트 시티를 기획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의 테스트베드 성격을 강화하고, 그리고 단순히 뭐 1, 2년짜리의 실증 사업이 아닌 사업의 지속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